할 숫자 정리해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요 병실 온도 20에서 22도 쾌적한 온도를 이야기하고요. 습도를 40에서 60%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거꾸로 서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온도와 습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병실 습도는 40%인데 좌욕이나 온찜질, 목욕물의 온도는 대부분 당연히 우리 몸의 체온보다는 높아야 하니까요. 40도 이상이 되겠죠. 정확한 수치 뭐 41도다 42도다 외우라고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다만 따뜻한 목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을 말 그대로 혈액순환 돋게 하고요. 몸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요법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보다는 높다. 40도 이상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 몸에 열이 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39도, 40도 이렇게 고열 나는 경우에는 미온수 목욕의 목적이 뭐죠? 해열이잖아요. 그럴 때는 30에서 33도 체온보다는 살짝 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온도는 꼭 기억은 안 하셔도요. 70에서 75% 알코올 목욕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쓰는 소독제는 70에서 75% 용액이 맞지만 이걸로 만약에 목욕을 한다 그러면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때문에 조금 더 농도를 낮춰서 물을 희석해서 30에서 50% 정도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보라색으로 쓴 것들은 반드시 필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체온계 쪽 볼게요. 적외선 체온계, 전자체온계 같은 경우는 길게 꽂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자체온계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삐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측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겨드랑이에 끼는 애과체온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끼고 있어야 돼요. 10분 정도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겨드랑이 팔을 손이에요. 어깨 팔꿈치 기준으로 여기가 상박이고요. 위에 있으니까 아래가 하박이거든요. 그러면 겨드랑이 체온계, 애과 체온계를 할 때는 겨드랑이에 꽂고 나서 이 하박을 가슴 위에 올려야지 체온계가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하박을 펴고 상박을 가슴 위에 올린다. 아예 할 수 없는 해부학적 구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기본간호 문제도 내기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성인의 바이탈, 신생아의 바이탈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맥박 한번 볼게요. 성인의 기본 맥박 60에서 100회죠. 신생아는 조금 더 높습니다. 100에서 140. 우리 맥박이 중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양리에서 맥박, 섬액을 유발하는 약들 뭐 있었죠? 그죠? 디기탈리스, 디곡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박과 관련해서.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맥박, 쇼크일 때. 쇼크는 기본적으로요. 제가 저혈량성 쇼크와 혈관성 쇼크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뭔가 내 몸에서 체액이 부족하다. 저혈량성 쇼크일 때는 체액이 부족한 거, 혈액이 부족한 걸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외에요. 혈관이 막 늘어난 거예요. 혈관성 쇼크 같은 거. 아나필락시스 아니면은 뱀에 물리거나 독에 쏘이거나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쇼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혈압은 떨어진다. 혈압 떨어진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혈압이 떨어져요. 저혈량성 쇼크 같은 경우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거고 혈관성 쇼크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 늘어난 거예요.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혈압은 떨어지는데 이거 보상하려고 제가 맥박이 올라간다, 호흡이 올라간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체온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피가 우리 몸에서 따뜻하게 해주게 되는데 체온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 쇼크와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맥박, 디곡신, 섬액 유발하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호흡이요. 성인의 기본 호흡 같은 경우는 12에서 20회. 신생아는 곱하기 2배 한다고 했어요. 30에서 60회. 신생아는 무슨 호흡 한다고 했죠? 그죠? 복식 호흡. 같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복식 호흡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아동 간호와 잠깐 접목시켜서요. 아기의 호흡이 너무 아니면 또는 아기의 호흡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호흡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거 확인해 보죠? 그쵸. 아기가 울고 난 이후의 상태가 아닌지, 아기가 뭐 흥분 상태가 아닌지 그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호흡 한 번에 맥박 4회이고요. 청진기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좌측 중앙쇄골선과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에 여기에다가 청진기를 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좌측 중앙쇄골선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관이라고 했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있었다. 그거는 요추천자 하는 부위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또 요추는 총 몇 개였었나요? 잠깐 해보러 가서 제가 경추, 흉추,
요추는 기억하자 했었어요. 그래서 경추 7개, 요추 5개, 7 더하기 5가 그래서 어찌됐든 요추천자는 요추의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천자하고요. 심천맥박, 맥박 결손이 있거나 할 때요. 우리 맥박, 심천맥박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측 중앙쇄골선과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확인한다. 커프 감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우리 동맥과 관련해서요. 일반적인 맥을 짚는다. 맥진과 관련된 거는 요골동맥이었고요. 발의 혈액순환 확인한다. 족배동맥이었었죠. 이런 것들 특징적인 거는 크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ABGA 검체 채취한다 해서 뭐가 기억나세요?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할 때는 요골동맥도 있지만 대퇴동맥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완동맥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다리의 혈액순환은 슬화동맥이죠. 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성인혈압 상완동맥 부위를 노출시키고 여기다 커프를 감는데 팔꿈치 부위에서 약 2에서 5cm 위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여유 있게 감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혈압 측정할 때요. 공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12에서 14cm 정도의 폭을 가진 커프를 감고요. 그리고요. 이거 잠깐 그 해부생리 혈압 쪽에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혈압계 컴프를 내릴 때 가장 처음 들리는 소리가 뭐죠? 그쵸, 수축기 혈압 소리죠. 수축기 혈압은 어떤 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제가 심장 그림을 그리고 네, 여기 좌심실과 대동맥의 압력을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전신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힘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혈압계 커프를 내리다 안 들릴 때 소리가 당연히 이완기 때 소리고, 그때는 우심방과 전신을 돌고 와서 이제 받는 우심방과 대정맥의 압력을 반영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부위에서 혈압을 안 들렸어요.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면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프가 너무 넓은 경우에, 커프가 너무 좁은 경우에 이런 것들. 커프가 너무 넓으면 어때요? 혈압이 낮게 나올 수 있고요. 커프가 너무 좁으면 높게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혈압계 커프도 너무 빨리 내렸어요. 그때도 낮게 나올 수 있는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물 쪽으로 넘어가서요. 손상성 폐기물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주사받을 침, 유리재질, 날카로운 제품 같은 것들은 다 손상성 폐기물로 버리게 되는데 도형색이 당연히 노란색이었습니다. 최대 보관기간은 30일이에요. 격리 이후 폐기물 7일이고 그 외의 폐기물들은 모두 1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감염병 쪽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필수 예방접종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격리 이후 폐기물 7일. 7일이 유효기간이었던 거. 7일 내에 신고해야 됐던 건 뭐였죠? 그죠? 4급 감염병이었던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인슐린이나 헤파린 이런 것들이요.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개봉 이후에. 그래서 다회용량 바이알은 유효기간 개봉 후 28일까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인슐린 헤파린 보관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개봉 이후에. 그렇죠.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한다. 그러면 2에서 5도씨 냉암소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혈청도 있고 예방 백신도 있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고압증기멸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멸균 방법인데요. 멸균이라고 함은 세균의 아포까지, 균의 아포까지 모두 사멸시켜버리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아포를 제외하고 죽이는 거는 소독이라고 했어요. 서식을 분리하게 한다. 분리하게 한다. 불나방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방부제예요. 서식을 분리하게 한다. 불나방 기억해요. 방부제.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고요. 자, 고압증기멸균 같은 경우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데 120도 고온을 이용해서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에 약한 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이오가스 같은 거 쓸 수 있고 파우더 제품, 건혈멸균 같은 거 쓸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얘 기억해야 되는 거 유효기간 14일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멸균 돌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음압 수준의 높은 격리 환자 대할 때 N95 마스크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우리 자, 음압 수준의 높은 격리를 한다. 감염병 중에서는 보통 대부분 1급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1급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 필수 예방접종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디프테리아가 있고요. 1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밖에 없어요. 그 외에 제가 1급으로 들어가는 거 뭐 기억나자고 했죠? 메두사, 머리에 뱀 달린 놈, 신종 메두사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1급에 많이 들어가고 메르스, 두창, 사스, 특히 메르스, 낙타가 매개한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 말고도 패스트도 있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요. 전신 마취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배관을 달고 있는 그 복부 쪽
소변 주머니 달고 있는 그런 쪽에도 달 수 있지만 구강 쪽, 머리 쪽에도 분비물이 흡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 쪽에도 하나 깔아주자라고 해서 방수포 전신 마취한 경우에 2개 정도 깔아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특히 다음 중 방수포가 2개 필요한 대상자로 옳게 고른 거. 그때 전신 마취 수행한 대상자 이런 거 고를 수 있습니다. 방수포라고도 하고 고무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어느 위치에 오는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믿고 반을 맡겼는데 주질 않네 돈을 윗담이야 라고 했었죠. 믿고 반 윗담. 그래서 고무포는 밑혼니블과 반혼니블 사이에 고무포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잠깐 또 다른 걸로 가볼게요. 우리 크레들 침상이라고 해서요. 복부에 개방성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복부에 뭐 배액관을 달고 있는 대상자들 이런 경우에는 크레들 침상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거 위에 깔아주게 되는데 이런 거 달고 있을 때요. 이 크레들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위치하냐고 했었죠. 제가 고무포를 밑혼이불과 반혼이불 사이에 위치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반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에 크레들 침상 적용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비위관 이번에 L튜브 한번 볼게요. 비위관 삽입끼리 당연히 알고 계시죠? 코, 귓불, 검상돌기라고 했습니다. 비위관 영양 공급 시에요. 1분에 50cc 이상 주입되지 않게 조절기를 조절하는데 너무 많이 빨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상자에게서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사례가 나타나거나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할 일은 의료진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위관 조절기를 잠그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수액뿐만 아니라 수혈에서도 다 똑같아요. 가장 먼저 응급상황시에서 잠근다. 우리요 리거지를 해봤어요. 잔여량이 100cc 이상인 경우에는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미만이면 예를 들어 비위관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리거지를 해봤을 때 잔여량이 80이래요. 아니면 50이래요. 이런 경우에는 예정된 영양에 주입하면 됩니다. 100cc 이상으로 나왔다면 예정된 영양 공급은 주입하지 않고요. 잠시 미루고 의료진에게 보고하거나 이런 것들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번에는 관장시 체위는 당연히 심스 체위 골라줄 수 있어요. 자, 관장할 때요, 우리 복부 쪽으로 배꼽을 향해서 7에서 10cm경 관장 쪽을 밀어 넣는다. 관장액 담고 있으면 항문에 가지고 있다가 10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배변할게 대상자 도와줄 수 있고요. 이 7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모성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기 태어나고요,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할 수 있는 점수라고 해서 아프가 점수가 있었어요. 그때 7에서 10점이 건강한 점수라고 했던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관장 종류들 물론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들 더 하고 싶지만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배뇨. 잔뇨량이 60 이상이다 이러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기본간호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모성간호에서요. 출산 이후에 회복 과 관련해서 산모에게서 잔뇨량이 60 이상이다라고 하면 요로 감염 같은 거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또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분만 후 나 수술 이후에 6시간 이내에 배뇨 못하면 인공도뇨가 필요하다. 자가배뇨 2시간 이내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요. 자, 유치도뇨나 방광 고정하는 용액 생리식염수 노말셀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노말셀라인 생리식염수 등장성 용액 0.9% 생리식염수인데 우리 방광 고정하는 용액으로는 생리식염수는 결정 형성에서 쓰지 않는다. 멸균 증류수나 공기 주입한다고 했었죠. 다만 그 외에 생리식염수는 거의 대부분 우리 몸의 체액과 같은 용액이기 때문에요. 등장성 용액이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세척할 때도 쓰고요. 상처 소독할 때도 쓰고요. 상처 소독하거나 세척할 때도 쓰고 전립선 절제술 방광 세척할 때도 쓰고요. 대중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 유치도뇨 고정할 때 용액으로는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체위 변경이요. 적어도 2시간마다 QEHR 뭐뭐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중요한 의학 용어들 있죠. Q 뭐뭐마다. QD는 뭐예요? 그쵸? 하루에 한 번. BID 2번. TID 3번. QID 4번. 이런 것들 PRM 필요시 처방이 있었고요. HS 취침시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보호대, 억제대 이런 것들도요. 특히 보호대 처방은 PRN 처방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것들은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범위로 적용하고요. 억제할 부분만 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관절 가동 범위 운동 하루에 3번까지만 하고요. 약품 라벨 3번 확인합니다. 사실 숫자 3이 중요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3이 중요한 것들. 일주일에 변비, 똥 보는 횟수가
똥 보는 횟수가 배변하는 횟수가 3회 미만이다. 변비 얘기하고요. 여기 약품 라벨 3번 확인한다. 그 다음에요. 유산. 습관성 유산이라고 해서 3회 이상 유산하는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관절 가동 범위 하루에 3번 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알코올 스펀지 미온수 목욕 같은 거, 알코올 목욕 같은 거 3회 이상 하면 오히려 비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보행과 관련해서 넣어놨는데요. 편마비 대상자, 이거는 이제 기본간호 실기형기나 문제들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변기되는 위치나 뭐 휠체어 되는 위치, 그 다음에 뭐 지팡이 보행할 때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옷 입을 때 제가 입마라고 얘기해서요. 편마비 환자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는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 보행 같은 것들도 지팡이는 항상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편마비 환자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나 버스 올라갈 때는 힘이 필요해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 외에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마, 건으로 오게 되는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휠체어나 이동 변기 되는 위치는 건강한 쪽으로 45도 된다. 그림 문제로도 같이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발이나 이런 것들 건강한 쪽으로 목발 뭐 지팡이 같은 것들도 비슷한데요. 팔꿈치 각도가 30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팡이 건강한 발 앞쪽으로 15cm, 옆쪽으로 15cm 지점에 대준다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가 발가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팡이 보행을 했어요. 지팡이를 짚었어요. 이런 대상자는 어느 쪽 마비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지팡이를 오른쪽 건강한 쪽으로 짚었으니까 이 대상자는 왼쪽 편마비인 것들 당연히 아시겠죠? 그림으로도 나오니까 중요한 것들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술 이후에 병실 올라온 대상자요. 활력 징후 특히 첫 초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바이탈 확인을 하게 되는데 첫 2시간 동안은 뭐 15분마다 확인한다. 수혈 시에도 15분마다 활력 징후 확인하는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특히 수혈 전에 시행하는 2가지 검사 있었잖아요. 네, 혈액형 검사, 교차 시험 검사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자, 파이브라이트 약물 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약물 투여할 때 대상자에게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약 시용 환경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물, 시간, 용량, 환자, 경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피내 주사 0.1cc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민감성 테스트에 특히 약물 피내 반응 검사할 때 주로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피내 주사로 줬어요. 특히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거 했을 때요.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는 15분 뒤에 확인하고 그때 이제 경결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때 경결은 1cm 이상이면 10mm 이상이면 양성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결핵 예방 접종할 때 우리 결핵과 관련해서 PPD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테스트도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15분 뒤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3일 72시간까지 경결 확인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요 좌욕 열램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열램프 회원부에 열램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회원부 열램프 적용할 때 그 세기 램프의 세기를 와트라고 하는데 30이면 거리는 30cm 정도 유지해 주세요. 조금 더 불의 세기를 높였어요. 램프의 세기를 높였다면 그만큼 조금 더 거리를 더 유지해 주세요. 회원부 되는 위치를. 열램프 적용하는 대상자에게 불편감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5분마다 피부 상태 관찰한다 라고 했던 거 중요하죠. 석션, 기도흡인 같은 경우도 얘도 문제 잘 나오는 놈이죠. 한 번 할 때 10초 이내로 총 5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듭 쪽에서요. 팔자 형태의 매듭인 거 클로브 위치 매듭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말고도 사실 매듭은 더 있는데 그 팔자 매듭이라고 했던 것들 팔자 만드는 고리 속으로 집어넣는다. 클로브 위치 매듭. 자, 우리 매듭 쪽에서 기억할 것들. 잡아당겼을 때 조여져야 돼요. 조여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아야 된다. 쉽게 풀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섭취량 배설량이라고 하는 거 IO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이, 이브닝, 나이트 8시간마다 확인을 하고 밤번 근무자가 24시간 총량을 계산합니다. 밤번 근무자가 주로 쓰는 색깔 볼펜, 그쵸? 빨간색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에서 빨간색으로 측정한다. 빨간색으로 기록한다. 맥박이었었죠. 사실 이거는 우리 기본 간호 책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병원마다 조금 상이하고 다르기도 하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책에 준해서만 보는 겁니다. 수술 부위에 드레싱 젖어 있다면 수술 이후에 24시간 안 됐는데 젖었어요. 그러면 교체는 아니에요. 감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때는 덧대기만 해주고요. 우리 이동겸자 멸균 24시간마다 멸균 돌린다. 이동겸자는 한 단지 안에 한 자 안에는 겸자 하나만 넣어 놓을 거예요. 꺼낼 때는 손목 아래로 항상 유지하게 되고요. 꺼낼 때 여기 오염된 부위가 가장자리로 오염된 부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벌려서 꺼내게 되면 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겸자는 맞물려서 꺼낸다 했던 것들도 같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리 검사 수술 쪽에서요. 당연히 위 장을 보는 검사들은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죠. 금식은 MPO라고 하죠. 기관지 내시경 검사도 기관지, 입 안으로, 목 안으로 내시경을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흡인 유발할 수 있어서 음식물 올라올 수 있어서 4시간 정도 금식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금식이 필요한 검사들은 많이 있으니까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들로 확실히 암기하자라고 얘기했었죠. 하물며 제가 기초대사량 검사도 금식이 필요한 걸로 외우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수천자나 골밀도, 엑스레이, EKG 같은 경우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다라고 했었고요. 기본 간호에서 잘 나오는 숫자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반드시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